엄청 추운 겨울에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엄청 추운 겨울인데 지금 추워서 모두 다들 모닥불 펴가지고 옆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모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나 혼자서 봄이 된다고 하고 나 혼자 딴 데 간다고 하고 가다가 얼어 죽는다니까요. 대만이 TSMC가 시총의 전체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고 그런 쏠림과 성장주 위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거군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참혹하기도 했고 찬란하기도 했던 우리 증시의 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초하, 이제 어떻게 보면 초여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4월까지 드라마틱한 시장을 경험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멘토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주말 인터뷰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박병창 이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아침에 그 아침 라이브하고 몇 년이나 함께 하셨어요? 이제 뭐 대략 6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를 함께 하셨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가장 황금기가 50대인데 여하튼 감사합니다. 4월이 끝났어요. 예. 그리고 지수는 뭐 우리 박병창 이사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올라갈 거다. 전쟁 때문에 여러분 팔 필요는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6,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00, 8,000 이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예. 불과 이제 몇 달, 몇 주면 달성될 만한 목표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7,000포인트는 지금 현재 지금 뭐 보니까 6,74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7,000포인트 돌파는 4.6%입니다. 예. 4.6%는 너무 가시가는 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에 오를 수도 있죠. 예, 무난하게 이건 돌파하는 걸로 좀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00포인트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8,000. 8,000포인트는 예. 이제 지금 많이들 이제 8,000포인트를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로 한 19% 정도 더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작년에 연간으로 약 75% 우리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58%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8,0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 올해 한 해 90% 정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못 가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예. 시장의 속성은 막 이렇게 아무리 그게 어떤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너무 가파르게 가면 쉬었다 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번에 상반기 내에 갈 거냐 하반기에 갈 거냐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더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000포인트를 넘기는 걸 바라보고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00포인트를 넘어가서는 부분은 이번에 갈지 그다음에 갈지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봄이 되면서 이번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후에 8,000포인트를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곧바로 그냥 8,000포인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다 질주를 하면 그러면 또 쉬는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네. 제가 여러분께 자주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의 올해 추정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정치 자체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워낙에 뭐 방산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조선도 좋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거의 1,000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면 1,000조에 멀티플 10배를 하면 그럼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조의 멀티플 10배 일경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그러면 진짜 8,000포인트가 아니라 더 가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8,000포인트는 충분히 가시적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수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총이 6,000조가 넘어갔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죠? 예. 6,000조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죠?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멀티플 10배 치면 1경이다 그러면 아유 상방은 많이 열려 있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멀티플의 예상된 멀티플만 그냥 도입을 우리나라의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감안 안 한다면 예. 그죠? 예. 그런 이제 지금 6천조네요. 6천조가 좀 넘었죠. 네, 그죠? 예, 6천조 되니까 이제 6천조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지금 영업 이익을 가지고 멀티플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가지권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이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단기간에 받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하시는 박병창 이사시니까 제가 네. 여쭤보면 사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는 말이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 이번에 그랬습니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서 예. 하루에 뭐 지수가 10%씩 빠지는 그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생일대 기회라고 주장했던 분도 있고 야 이거는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예, 지난 3월의 조정 있잖아요. 4월 초까지의 그 조정. 예, 그 조정이 갖는 의미. 예, 그죠? 특히 이 코스피에 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도력이 사실 전쟁 이후에 더 세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조정이 너무나 절묘한 조정이 아니었냐. 예, 수급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예. 예, 맞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요. 우리 시장이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올라올 때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상법 개정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랐어요. 예.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때 오른 것들 보면은 지주사. 지주사들 예. 그리고 증권주들, 은행주들 이렇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7, 8월에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때 우리 시장은 못 가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9월부터 11월까지 또 한 번 2차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반도체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랐냐면 9월부터 올랐어요. 9월부터 올랐어요. 명확하게 그걸 그 전까지 거의 안 못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예, 그걸 네. 다 짚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요. 그리고 나서 11월에서 12월까지 또 횡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있다가 12월 말서부터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2월까지 오르가면서 2월까지 6천을 내리냈죠. 넘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올랐을 때 특징이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아무튼 좀 처음에는 거버넌스 개혁, 그 다음에는 반도체, 요번에 올랐을 때 ETF예요. 예. ETF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서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2월에 가파르게 오를 때 약간 포모성 자금들이 상당히 있긴 있었습니다. 어머. 저도 아침 방송에서 이거 2월 그 이제 전쟁 바로 직전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고 막 이렇게 무차별로 사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포모성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날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얘기한 건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김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공교롭게도 예. 그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모성 자금 들어오고 거래 급증하고 그러면 좀 쉬어가잖아요. 그러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절묘한 시점에. 네, 절묘한 시점에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고점과 저점의 그 터울이 밴드가 20%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변동성을 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네.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화 된다, 경기도화 된다, 또는 물가 유가 때문에 물가 인상되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매일매일 전 데일리 시황을 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면은 국채 수익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인데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입니다. 수급은. 근데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데스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시장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시장 이번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험악하게 보고 장기화 될 거라고 봤지만 시장 안에서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단기로 끝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이걸 반영하고 나서 이후를 바라보고서 움직이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지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시장의 전체적인 대흐름 큰 물줄기는 AI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I가 살아있는 상황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쟁이나 물리적인 이런 외부의 충격은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노이즈로 작용을 했지 대세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대세를 이 전쟁이 바꾸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싶을 때 나타났던 조정의 모멘텀이 됐지 전반적으로 상승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또 왜 전화위복이 됐느냐. 그 바로 직전에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바로 직전에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ETF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막 포모성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코스닥 사야 된다 그러고 코스닥 지수 사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산 게 되게 자금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의 조정을 보이니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무작정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구나. 또는 쫓아가가지고 이번에 하면 단기적으로 뭔가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때 털려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성 매물이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손바뀜이 돼버린 예, 거죠. 손바뀜이 예. 정확하십니다. 손바뀜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소위 이제부터 사가지고 내가 위쪽으로 바라보고 7천을 바라보고 8천을 바라보고 난 가야겠지 하는 그런 신규 자금들이 좋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밑에서 받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데 환경이 그 된 대목에서 거죠. 예. 원래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박 이사님이나 저는 예. 오래 했으니까 예. 건강하고 전략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자금은 외국인 자금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는 포모를 가진 개인 자금이고 예. 요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이번 국면에 보면 3월 달에 겁먹고 판 거는 외국인이고 맞습니다. 그걸 저점에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댄 거는 예. 우리 개인 투자자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뀐 거냐. 예. 그죠? 그리고 나서 4월 초중순부터 예.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싸게.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선순환 구조로 확 풀려버렸다. 예. 만약에 전쟁이 안 나고 계속해서 예. 개인들이 비싸게 샀다면 예. 그거는 수급상 굉장히 크게 예, 예. 부담스러웠을 텐데 부담스러워. 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여러분 이제 길더라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 상승을 과거하고 똑같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엔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사면은 꼭 상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은 우리 뭐 김프로님이나 저나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요.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1000포인트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00에서 2000 사이에도 그 사이에 20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에 그거 맞습니다. 맞고 나서 2000포인트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0포인트 위에 맨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 맞으면서 3000포인트를 넘었어요. 맞습니다. 항상 위기가 생기면서 손바뀜이 생기면서 그런 예. 밑에 자금이 스마트머니 들어와서 올렸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작년 2025년 6월에 그런 위기나 급락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번에 들어오는 수급은 과거에 있었던 그냥 사서 들어와서 이익 보고 나가야 되는 자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들어오는 자금은. 예. 이번에는 확실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버넌스 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과거의 자금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금에서 들어오고 퇴직연금의 DC형에서 들어오고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제가 전국의 순회 강의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뭐 VIP 고객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이렇게 뭐 개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나 지금 요번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거 좀 팔려고 하는데 근데 지수가 6천인데 부동산 팔고 지금 6천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뭐 어떻게 거래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현업에 있는 제가 볼 때 외부의 예전에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에서 주식시장 주변에 있는 자금들이 기회다 그래서 확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익 실현 이런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고 우리나라의 수급의 대변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저희 2600에서 그렇게 안 좋았을 때 5000 얘기할 때 모두 꿈의 숫자고 그게 되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그게 돼? 아휴, 얘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 6,700, 지금 7,000은 뭐 가지권에 와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5,000 밑으로 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싸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우리들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들어오는 주식시장의 자금의 수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와 똑같이 이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과거의 잣대로 보는 것은 좀 그렇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비교적 거액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뭉칫돈을 가지고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예. 케이스들이 예전에는 맞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갖고 와봐야 예. 뭐 개별 종목 좋은 거 없어 이런 고객들이 많았죠. 예,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진짜 개별 종목 어떤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소바 한번 내주세요. 뭐 이런 고객들이 많았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예, 예. 그죠? 예. ETF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초우량주를 그래도 예. 30% 50% 한번 내가 수익 내보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요. 투자를 계속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옛날엔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계속 방어벽을 치고 있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예. 진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래 해도 예. 개방감을 가지고 이게 바뀐다. 예. 뭐 이런 게 적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예. 분들은 예. 괜찮은데 예. 나 때는 옛날엔 막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기 절대 주식을 보유 못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렇습니다. 뭐 그죠? 김프로님 뭐 잘하시지 않습니까? 적응하라 유연성 있게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작업하고 상당히 다르고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이 옳다, 시장의 수능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유연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냥 질문을 예, 해드릴게요. 뭐 여러 개 예정된 질문이 예, 예, 있는데 저도 궁금하고 예, 삼전 하이닉스 예, 시장의 주도권 예. 어떻습니까? 계속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예, 야 이제 사실 이제 순이익이 늘어도 예. 영업이익이 늘어도 예. 증가율 측면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네, 지금은 여기서 좀 빼야 된다. 예. 그리고 최근에 BNK 증권입니까? 보유지만 그거 홀드지만 사실 그거 매도잖아요. 네, 네, 사실 증권회사 리포트라는 게 홀드는 매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보수적이고 약간 비관적인 주도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즘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김프로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요. 삼성전자 10만 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만 원 때도 제가 방송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쪽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아니, 뭐 했었어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얘기거나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이제 더 올라가고 지수가 더 올라갔던 이유들이 지금 다른 쪽에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시장을 항상 뭐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유동성과 AI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고 전 세계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유동성이 기대가 있는데 그게 훼손될까 봐 걱정했던 게 이번에 이란 전쟁이에요. 금리 인상이 될까 봐 걱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유동성을 빼고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가 AI거든요. AI 버블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AI는 이제 실물 우리의 일상에서 AI는 이제 시작한 지 3년뿐이 안 됐고 2023년 1월부터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3년 후 5년 꼴을 땡기기 때문에 벌써 고점을 찍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만히 이 주가의 흐름을 잘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프라에서도 지금은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잖아요. 인프라에서도 처음엔 GPU였고, 그 다음에 메모리였고, 그러다가 통신 장비였고, 그러다가 기판이었고, 그러다가 지금 CPU고, 주가의 움직임이 수급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그렇게 좋다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더 좋았던 거고,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샌디스크가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AI가 고점을 찍고 이제 터닝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 삼성전자, 아시케아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왜 AI를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걔네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대로 그쪽에 AI의 전체적인 성장 사이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연동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그러면은 뭐 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차 이 버스에서 먼저 내리자. 이 차에서 먼저 내리자.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빠진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얼마나 뭐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32만 원, 34만 원, 36만 원짜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22만 원, 23만 원에 계속 멈춰 있으면서 아주 세게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게 못 가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이유에서는 말씀을 드릴 때는 저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제가 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는 개인의 각도론이라 그랬죠.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계속 가는 동안에 꾸준히 요즘에 지수가 그렇듯이 꾸준히 움직여요. 그래서 상투는 이렇게 꾸준히 있으면서 걱정하면서 상투를 치지 않습니다. 결국 고점은 이러다가 환호하면서 가파르게 오르다가 고점을 찍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마지막 불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뭐 영원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상승에 예.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로 여력이 더 있다. 라고 또 두 번째 이유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걱정을 하느냐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내가 얘들을 좀 팔고 다른 쪽의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더 소위 주도주가 나오거나 이럴 개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시장은 유동성을 AI로 끌고 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내려온다는 얘기지 다른 게 주도주가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채워놓을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걸 부연성을 좀 드려보면 지금 거의 주도 섹터에서 2등 주도 섹터 사실 2등이 아니고 거의 뭐 준 1위의 주도 섹터는 전력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전력기기. 네. 그건 뭐 인정합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걔는 그냥 AI입니다. 같이 가는 거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빠질 때 걔는 같이 AI 빠집니다. 전체 생태계의 예. 중요한 파트인데 반도체보다는 좀 작은 파트일 예, 뿐이지. 맞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거기는요. 왜 반도체 빠질 때 전력이 같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는 같이 묶음으로 보고요. 나머지의 섹터를 잘 보세요.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자력이든 원자력 뭐 전력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뭐 내수했던 어떤 거든 간에 백화점 같은 거 심한 경우에 예, 백화점이 뭐 됐던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예. 지금 예? 명품들 산다고. 뭐 그런 다음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들이 주도로 나가면서 시장을 끌 수가 갈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고서 코어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액티브의 거래를 하려고 해야지. 이제 얘네들은 멈춰 있으니까 얘네들을 팔고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럼 그건 굉장히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예, 그죠? 그런 얘기하죠. 가장 예쁜 장미가 이게 이 뭐 꽃봉오리를 이렇게 있다가 요 정도 틔웠어요. 예, 그럼 이게 화작 피우면 시들겠지 하고 요걸 뽑아버리는. 그렇죠. 잡초는 여전히 잡초인데. 맞죠. 아니 그런 것들이 잡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 주도주에 대한 생각을 예. 제가 볼 때 박병창 이사님 평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글쎄 반도체가 일부 걱정하는 것처럼 깊은 조정을 받는데 다른 종목은 날아간다. 그럴 수 물론 뭐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있겠죠. 개별 종목. 아주 개별 종목은 있겠죠. 네, 그리고 예. 순환하고. 예. 근데 순환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수익화한다.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군요. 어렵습니다. 순환 매각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 김프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깊게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 다 빠지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률로 봤을 때 예. 얘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코어의 중심에는 얘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익률 게임을 예. 동참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가 한 100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 반도체 핵심주에 대한 예. 주도주죠. 예. 주도주의 비중은 박 이사님 같으면 몇 퍼센트를 갖고 가세요? 보통 코어와 위성에서는 이제 70%를 가지고 가는데 예. 코어를 70% 나머지 30%를 운영을 펀드 매들을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뭐 그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50%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 무조건 예, 넘어야 주도를 50% 이상으로 가져가야지만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을 추정하면서 다른 것들 거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관점은 어떠십니까? 기존의 우리 투자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픽의 기본이 싼 주식.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PBR 기준으로 예. 굉장히 싸다. 이거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0몇 %밖에 안 된다. 예. 그러면서 가버넌스도 좋고 뭐 이런 주식들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 그 저평가가 해소된다라고 예,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에 그런 접근 그 저평가가 과연 있냐. 예, 그래서 이제는 수익, 그죠? 예,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거나 확보가 돼 있는 회사에 집중해야 된다. 예, 이 관점이 이제 새로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도력을 그 관점에서 보면 예. 왜 훼손당하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던데요. 아니, 그런 이제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투자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이 PBR에서 PBR로 바뀌고 또 이 영업 흐름이나 현금 흐름 또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렇죠.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멀티플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익이 높아지면서 멀티플은 이익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플은 오히려 저평가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낮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예. 말씀하시는 PBR도 뭐 ROE 관점에서도 훨씬 더 이익이 늘어나면서 좋은 관점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익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 말씀은 그 처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식은 싸, 저평가야, PBR로 자산 가치로부터 싸.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려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진짜 투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틀렸다고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제 말 듣겠습니까? 거액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제 말 듣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그런 분들이 거잖아요. 있어요. 그 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큰 자금을 내가 한 1,000억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 뭐 재단 이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데 이게 비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지금 성장주고 갈 때는 가고 또 안정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른 쪽에서 그러면 하락을 좀 방어하는 안전자산도 갖고 가고 그리고 또 가치 대비 저 PBR 종목도 가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의 우리 투자 자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뭐 추정하지 않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간다. 그러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다 진저리 치고 팔면 그게 올라가더라고. 그렇죠. 그걸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난번에 그 얘기했더니 우리 정프로님이 엄청 웃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추운 겨울에 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엄청 추운 겨울인데 지금 추워서 모두 다들 모닥불 펴가지고 옆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모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나 혼자서 봄이 된다고 하고 나 혼자 딴 데 간다고 하고 가다가 얼어 죽는다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따뜻한 데 가서 나도 따뜻한 몸을 녹여야지 혼자서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뭘 찾겠다. 내가 혼자서 새로운 모닥불을 피겠다. 그 피기 전에 얼어 죽는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시장이 더더욱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만이 우리가 요번에 시총이 8위가 됐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앞에인가 바로 앞인가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만이 TSMC가 시총의 전체 50%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고 그런 쏠림과 성장주 위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거군요. 근데 이게 아까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게 대세이고 시장의 전체 흐름이 그런데 나는 혼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의 투자 방식만 생각하면서 고집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삼프로 TV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 호응들이 좋죠. 네, 지금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저희가 뭐 종목을 찍어가지고 뭐 사십시오, 파십시오, 얼마입니다. 뭐 그런 거 방송 절대 그렇게 안 하는 하시죠.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시황이나 탑다운 하지 않습니까? 시황을 보고 시황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황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수익은 시황을 가지고 지수를 갖고도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실은 주도 섹터 우리 계속 지금 그걸 논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주도 섹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주도 종목이 어디에 있느냐를 늘 파악하고 거기서 추정하면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교롭게도 같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을 크게 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내고. 같은 날 사도 그래요. 같은 날 사도 그래요. 같은 날 김프로 정프로 같이 사는데 수익률이 차이 너무 나는 거야. 예,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제가 이 사례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2만 원짜리 주식이 8만 원 가는데 2번을 손절매 하더라고요. 크게 신용으로 사서 마이너스 40%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나고 2만 원에서 8만 원 가는데 그렇게 네. 거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자 위험 관리는 시황으로 해요. 그리고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쵸. 그런데 아까 김프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거래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강좌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매도는 최대한 우리 높게 하고 싶고 매수는 최대한 싸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20%야. 그건 못 먹어요. 그건 본전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나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또는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낮은 손실로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속 공감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공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그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공감이란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접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틀려 또는 저 사람 생각이 내가 맞을 것 같아라는 게 공감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채 안 됐어요. 한 달 반쯤 됐죠. 예, 그래서 아직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감대가 좋은 강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인가 하시기로 예, 5월 30일 날 네. 예, 뭐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으시니까 네. 5월에 좋은 날에 여행도 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날짜만 먼저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모이면 김프로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뭐 서로 아이컨택 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강연회가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인원수와 일정 정도의 장소에서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아이 컨택하고 악수도 한번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네. 여러분 호응과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서 네. 차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박병창 그 이사의 구독자들이 오프라인 정모는 아니고 일단 이제 번개를 하시는 건데 네. 번개는 아니죠. 미리 예고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준비는 제가 해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날 일정이 제가 보고 저도 갈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조연도 좀 출연하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꼭 오십시오.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예. 분할 매도하라며요. 예. 한 번에 사지 말고. 예. 근데 진짜 그거 어렵거든요. 예. 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강좌로도 하는데 질문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이거 다 올렸어요. 이미 지금 14편의 강좌를 올렸습니다. 지금 새로 구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거 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하루에 2번 정도의 중간에 그 마켓콜을 올려드립니다. 네. 왜 그런 걸 하냐면요. 또 장중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거 좋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시장이 빠져서 얘도 좀 밀리네.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중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거 거기 강좌에 있어요. 강좌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어주신 거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조금 자신 없으면 분할 매수하기.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올라갈 때 한다. 매도는 내려갈 때 한다. 내려갈 때 싸게 사려고 하고 올라갈 때 비싸 이게 아니고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매수는 올라갈 때 확인하고 시장이 올라가는 걸 쫓아가면서 매수한다.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또는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장이 꺾여서 내려가면 그때 판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6,700까지 오니까 야 이거 언제 뛰어내려야 돼? 삼성전자 야 이거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데 언제 뛰어내려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하락할 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동참하자라는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고점 확인하고 팔아도 된다. 예. 매수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서 따라 사고 매도는 내려가는 걸 확인하면서 따라 파는데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얘기한 거냐면 중간에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 속임형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만약에 파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삼성전자 팔고 싶어.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매도의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좌에 제가 언제 팔아라 언제 사야 된다는 시그널에 대해서 종목 타이밍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방법론을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강좌로. 그러면 여기에 매도의 시그널이 삼성전자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만일 매도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매도의 첫 번째 매도 시그널에는 20%센 종목은 좀 약한 종목 30%를 일단 팔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확인하고 나서 파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몽땅 다 팔고 처음에 몽땅 다 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방법론 피라미드로 해야 되느냐 역피라미드로 사야 되느냐 방법론도 강좌에 다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뭐 다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이 컴플레인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야. 예. 어? 예. 사실 생각같아서는 뭐 이런 오픈 강의를 네. 한 10시간 20시간 해가지고 네. 전 국민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박 이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회사 그만두셨어요? 예, 뭐 사직 의사 표시는 했고요. 네. 5월 4일이 마지막 출근이래요. 그래서 5월 6일 4일 날 여러분께 어나운스하고 네. 3프로 방송에서도 그래서 5월 6일부터는 개인의 신분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정 이사님이 저보다는 한 2살 연하신데 네.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천수를 누르셨답니다. 아니 CEO가 아니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CEO나 거의 임원이 아니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 이제 하실 만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10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또 업계에 들어오셨고 업계 한 30년 이상 되셨죠, 그죠? 예, 1996년 1월 2일 날 사령장 딱 30년. 예. 30년 조금 넘었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병창 이사의 그 어디 가는 건 아니죠. 3%랑은 계속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가 성장한 그 업계에서 그 이 급여생활자를 이제 마감한다는 건 굉장히 큰 그 일이거든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샐러리맨이 아닌 자연인 박병창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박병창 이사라고 계속 부르고 싶은데. 원래 마지막 직함이 그 사람 평생 직함이니까 우리 3프로에서는 박 이사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다른 명함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박병창 이사님을 이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박병창 이사님이 오래 여러분과 또 저와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러한 질문과 또 자세한 답변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뭐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늘상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이면 뭘 궁금해하는지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여러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스파시왕으로 뭘 해드려야 된다. 지금 시장에 분명히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강좌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빨리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좌를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이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신가를 쭉 제가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연휴지 않습니까? 닷새를 쉬잖아요. 이때 하여튼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뭐 네. 가실 분은 가셔야 되지만 네. 내가 이번에 한번 진짜 열 몇 강의, 10몇 강의, 예, 그렇죠. 13, 14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14강의 정도를 내가 한번 뽀개버리겠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시장인데 세린메이라고 그러는데 예. 진짜 이게 세린메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세린메이가 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뭐 우리가 아까도 김 프로님 잠깐 언급을 주신 것처럼 학식이 높다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많은 뭐 또는 뭐랄까 투자 금액이 있다고 해서 꼭 돈을 더 많이 벌고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준비한 사람한테만 운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준비된 사람한테 많이 그 사람이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거지 그냥 갑자기 수익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구독 서비스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취합을 저한테 한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휴 시간에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또 한 시간을 또 할애해서 그거를 네. 또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연휴 때도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5월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번에 실패를 해서 물렸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솔하고 튼튼하게 실전 주식 클래스 박병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